여기서 중요한 분기점이 생깁니다. 만약 여러분이 몰입할 만큼 좋아하는 일이 돈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숫자로 측정되고 그걸 분석함으로써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게 맞는지 맞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저마다의 것들마다 모두 정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인생, 여기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지요. 정답이 없기에 그걸 사유하기 위한 학문, 즉 철학이 존재하지만 정답이 없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철학 역시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그냥 헛수고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매일매일 걸어가는 이 길이 나중에 그냥 헛걸음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항상 그리고 평생 지니고 우리는 삽니다. 그렇다면 정답이 없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나만의 답을 찾는 것뿐일 겁니다. 그렇죠? 오늘 영상은 그 답을 찾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김상현 작가의 헤맨 만큼 내 땅이다. 이 책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의 기쁨. 처음 이곳에 아무것도 없었던 텅 빈 공간이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이 카페를 운영하며 부족한 것들을 꾸준히 채워 넣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과 저마다의 사연으로 다리를 꽉 채운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것의 기쁨에 묻어내질 때쯤이면 저는 늘 제가 만들어낸 것들에 머물고 그것들을 어루만지며 과정을 떠올립니다. 세상에 아예 없던 것들, 제 머릿속에만 있던 것들과 누군가의 마음속에만 있던 것들을 보이는 형태로, 만질 수 있는 형태로, 읽고 들을 수 있는 형태로 빚어내는 일입니다. 성공이라는 말에 따라오는 수치와 성과, 성장과 확장, 지속 가능성만을 바라보면 이러한 기쁨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 저는 이 말을 다시금 되뇌며 지금의 벅찬 감정을 더 깊이 느껴봅니다. 벅차오름을 느끼는 것도 잠시, 또다시 말을 걸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엔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경청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100명이 되자 깨달았습니다. 저마다의 의견을 더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을 말이죠. 고유의 색깔을 잃고 방향은 산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중한 고유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쏟아지는 의견의 홍수 속에서 제 것을 지키려면 외부의 목소리가 아닌 내면의 기준점을 단단히, 정말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동력 같은 건 없습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스시 장인 오노지로는 평생을 완벽한 스시 한 점을 만드는 데 바쳤습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철학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그의 작은 가게는 수많은 미식가들이 순례처럼 찾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화려함이 아닌 진정성의 힘입니다. 실제로 여러 소비자 심리 연구는 소비자들이 진정성을 느끼는 브랜드에 훨씬 강한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고유함을 지킨다는 것은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욕심을 버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에 집중하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야말로 타인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마이클 로튼 교수가 명명한 이케아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조립하거나 제작에 참여한 물건들에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애착을 갖게 된다는 심리 효과입니다. 서툰 솜씨로 만든 가구가 비싼 명품 가구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안에 자신의 땀과 시간, 노력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 카페, 이 공간의 작은 흠집 하나, 닳아버린 의자 모서리 하나가 저에게는 훈장처럼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증거이며 제 노동이 빚어낸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무언가를 창조하려는 욕망은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 중 하나다 라는 디터 우트도르프의 말처럼 창조는 단순히 행위를 넘어 영혼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카페를 운영하며 작가와 출판인으로서 이 일들을 하는 걸까요?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이 일이 저를 바꾸어 주었기 때문에 합니다. 365일 24시간 내내 생각해도 하나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늘 더 잘하고 싶고 더 큰 자부심을 느끼고 싶습니다. 늘 부족함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막상 새로운 것 앞에서는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딛는 한 걸음의 가치와 거기서 오는 모든 감정과 짜릿함, 뿌듯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원동력 같은 건 없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낙차에서 오는 진흙밭을 구르고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저 해맑게 웃으며 즐겁다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였던 저를 읽고 듣고 먹고 마시는 것들이 한순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떨 때는 한 문장이, 어떨 때는 커피 한 모금이, 어떨 때는 인터뷰 속 이야기가 누군가의 심장에 꽂혀 삶을 두근거리게 만듭니다. 삶이란 어쩌면 아주 의미 없는 것들이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이들은 매일을 충만하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짜증나고 하기 싫고 때려치우고 싶고 때로는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순간도 분명 오겠지만 의미를 찾는 이들에게는 그것 또한 과정 중 하나로 담금질 정도로 고통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일이 좋습니다. 노력한 것에 비해 쥐꼬리만한 보상이 주어지더라도 찬란한 미래보다 암울한 현실이 더 커 보일지라도 제 이야기로, 제가 펴낸 말들로, 제가 계획한 공간에 온 모든 이들의 삶에 어떤 순간에 아주 일부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가 저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늘 온몸에 전율이 돋습니다. 어떨 땐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합니다. 주책이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이 모든 과정과 기쁨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몸으로 받아낸 제가 가장 당당하게 느낄 수 있는 일의 기쁨입니다. 무언가 만들어내는 이 기쁨을 여러분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훈수에도 굴하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해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한 아랫배부터 목 끝까지 차오르는 그 벅찬 감정을 말이지요. 바라건대 그 감정에 여러분만의 단어로 애틋하게 이름을 불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만들어 보면 만들어진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관점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세상은 늘 그대로 있지만 관점 하나로 수많은 것들이 새롭게 포착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회라는 이름의 선물로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방법.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말,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으리 톡백은 사실 거대한 질문의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 일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견디는지에 있습니다. 저는 이 지난한 과정을 4개의 단어로 요약하곤 합니다. 제 삶을 통과하며 얻어낸 일종의 체감 공식입니다. 경험, 좋아함, 몰입, 사랑. 경험. 처음부터 이 모든 단계를 꿰뚫어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언제나 첫 번째 단계, 경험이라는 낯선 문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이 하고 싶은 일이 없다고 말하지만 제 생각에 그건 경험이 부족해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무엇에 웃고 무엇에 눈물 흘리는 사람인지 알려면 일단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저는 공부는 뒷전으로 미뤘고 대학에 가서는 남들이 하니까 덩달아 취업 준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세상이 정해준 트랙 위를 불안하게 달리는 선수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한 것은 잉여들의 히치하이킹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나는 뭘 좋아하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페이스북에 사람 소리 하나라는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려 했지만 정작 고민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고민을 만들고 답하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세상을 향한 첫 실험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도로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전역만 하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무가 끝나면 밤새도록 혼자 글을 썼고 이런저런 사업 구상을 했습니다. 당시엔 이걸로 먹고 살아야지 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진짜 확신이 아니라 방향 잃은 순수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부딪혀봐야 했습니다. 제가 정말 글쓰기를 좋아하는지,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견딜 수 있는지. 경험은 그래서 소중합니다. 좋아함의 출입구는 늘 그렇게 예측 불가능한 경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아함. 경험은 그렇게 불쑥 예고 없이 좋아함의 감정을 싹 틔웁니다. 일단 좋아하게 되면 그 일은 돈이나 명예 같은 대가 없이도 계속하게 됩니다. 공모전에서 수십 번 떨어지고 70곳이 넘는 출판사에서 원고를 거절당했을 때도 저는 글을 썼습니다. 수중에 돈 한 푼 없던 시절, 비난과 조롱을 들어가며 휴대폰 케이스에 짧은 글귀를 새겨 팔면서도 계속했습니다. 글이 좋아서, 써야 해서, 어떻게든 글을 쓰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이 돈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는 제 글을 읽고 웃거나 울거나 고맙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좋아하는 일 자체를 즐기는 순수한 기쁨. 이것이야말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연료입니다. 성과 없이도 기꺼이 반복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좋아함의 본질입니다. 몰입.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이 증발하는 기묘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몰입의 경지입니다. 빚더미에 앉아서도 글을 썼고 카페를 열겠다며 도면을 수십 번 그렸다 지우기를 반복했으며 책 한 권을 기획하고 만들기 위해 팀원들과 매일 밤을 새웠습니다. 그때는 하루 3끼가 무엇인지, 점심시간 1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잊고 살았습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이런 최적의 경험을 플로우라고 명명했습니다. 몰입의 시간이 겹겹이 쌓이자 신기하게도 제 일에는 저만의 결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몰입은 제 안의 가능성을 끌어모아 세상에 없는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평범함과 탁월함을 가르는 경계가 되고 몰입이 중첩될수록 남들과 자신을 가르는 명확한 지점이 됩니다. 사랑, 경험, 좋아함, 몰입까지의 흐름은 꽤 낭만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 단계인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려면 그 일로 돈을 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돈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속물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제 삶이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사랑은 마냥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기쁨만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까지 끌어안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죽도록 하기 싫을 때도 해야 하고 손해를 감수할 때도 버텨야 하며 증오가 치밀어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숭고하고도 지긋지긋한 책임을 다하려면 결국 그 일이 저를 먹여 살려야 합니다. 제 삶 전체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뜨겁게 좋아했던 일도 차가운 현실 앞에서 서서히 빛을 잃고 맙니다. 여기서 중요한 분기점이 생깁니다. 만약 여러분이 몰입할 만큼 좋아하는 일이 돈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사랑의 단계로 끌고 가려 애쓰다가는 그 소중한 감정마저 제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과감히 아름다운 취미로 남겨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 삶을 책임지는 업이 아니라 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곁으로 두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직업으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삶을 윤택하게 하는 멋진 격가지로 남겨둘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경험으로 문을 열고 좋아함으로 불을 붙이고 몰입으로 결을 만들고 사랑으로 생활을 책임지는 일, 이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저의 업으로 만들어 온 여정입니다. 지금도 저는 늘 자문합니다. 이건 지금 어디쯤 모아있는 감정일까? 어떤 일은 사랑했다가 다시 좋아함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어떤 일은 여전히 경험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4단계를 오가며 저는 제 일을 그리고 제 삶을 점점 더 저의 것으로 만들고 있으니까요. 하고 싶은 일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행운이 아닙니다. 결국 계속되는 실천과 감정의 진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끔 흔들려도 저는 오늘 한 줄 더 쓰고 커피 한 잔을 더 내리고 한 번 더 글을 다듬습니다.
그 평범한 반복이 결국 우리의 업을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채우는 인풋에 관하여 어떤 새로운 영역에 발을 들일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저항에 부딪히곤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분야에 들어서는 사람을 향해 자신도 모르게 경계심을 내비치곤 합니다. 그건 네 자리가 아니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말로 하지는 않아도 자신만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배척하기도 합니다. 물이 기름을 밀어내듯 이미 굳어진 질서 속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화와 흐름을 방해하는 낯선 기운을 본능적으로 밀어내려 합니다. 저 역시도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마다 그런 벽을 느꼈습니다. 사업가가 되었을 때, 그리고 작가로 나섰을 때 주변의 시선은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차가운 의심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꾸준함으로 답하자 차가웠던 반응이 서서히 누그러졌습니다. 물론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것일 수도 있지만 결국 세상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냉대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믿고 나아갔더니 어느새 그 영역의 전문가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어쩌면 아웃사이더라는 정체성이 역설적으로 저를 지금껏 버티게 한 힘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정해진 규칙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자유롭게 상상하고 더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알았기에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제 자신의 생존과 증명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끈질김만이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어떤 대단한 성취를 이룬 사람을 봐도 예전처럼 쉽게 부러워하거나 함부로 위축되지 않습니다. 저는 본래 워낙 겁도 많고 예민한 성격에 낯도 많이 가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다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니지는 않지만 이제는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불필요하게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화려한 겉모습이나 직함, 그가 이룬 결과물에 압도당하는 대신 그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서사를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가 가진 특별한 장점을 보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닿게 되었는지가 궁금할 뿐입니다. 결국 사람 사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명확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고유한 능력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력으로 연마하고 적절한 시기에 사람들에게 발견되게끔 만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일을 아주 긴 시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 이 단계별 포인트가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폭발적인 성공을 보며 그것이 단 한 번의 운이나 재능 덕분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운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버텨낸 무수한 시간과 그 재능이 빛을 발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닦아온 성실함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것을 알게 된 이상 타인의 성과에 주눅들기보다는 나의 서사를 묵묵히 써내려가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나의 좁은 세계를 단 1mm라도 넓혀줄 수 있는 것. 그렇다면 그 서사를 어떻게 써내려가야 하는지, 그 실력은 어떻게 연마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 시작이 채워 넣는 일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소비하는 시대이자 동시에 누구나 무엇이든 공급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와 콘텐츠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럴 때일수록 역설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나라는 그릇을 의식적으로 채워 넣는 일입니다. 인생의 거의 대부분은, 그리고 우리가 창조하는 모든 것은 결국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의 조합과 조화입니다. 완벽하게 새로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은 신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결국 보통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나만의 시각으로 새롭게 엮어내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내 안에 채워진 인풋이 없다면 우리는 금방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 경험만을 반복해서 우려내는 자기 복제에 빠지거나 심하게는 타인의 것을 무단으로 가져오는 표절의 유혹에 빠지기 쉬워지는 것이지요. 당장 꺼내 쓸 만한 것이 아니라도 언젠가 어떻게 쓸지 모를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채워 넣어야 합니다. 기억과 인풋은 인간의 소화기관과는 다르게 섭취하는 즉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무의식의 창고에서 잠자고 있다가 어떤 결정적인 기점, 어떤 강렬한 자극과 만났을 때 펑 하고 터져 나오며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창의성의 본질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좋은 것들을 보고 듣고 마셔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좋은 것이란 단순히 값비싼 명품이나 호화로운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취향과 정확히 맞는 것, 나의 좁은 세계를 단 1mm라도 넓혀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재료가 된다고 믿으며 신중하게 선택하게 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채워진 것들만이 언젠가 나를 증명하는 고유한 아웃풋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을 채우는 동시에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은 명백한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생각만 하다 끝이 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하면 됩니다. 마음만 자꾸 먹으면 마음에도 살이 쪄서 더욱더 움직이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안 될 건 진짜 없으니 말이죠. 나 자신을 속이지 말 것. 저는 다가올 격변의 시대의 일을 그리고 삶을 대하는 첫 번째 신념이자 유일한 방어 기제로 이 문장을 삼았습니다. 나 자신을 속이지 말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나조차도 나를 모른 척합니다. 그 편이 안락하고 어제의 관성에 안주하는 것이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망이라 믿었던 것, 나의 꿈이라 확신했던 것들마저 한꺼풀 벗겨내면 모두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압박이 뒤섞인 잡탕에 불과했음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정신분석학자 라캉의 통찰처럼 우리는 그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며 살아온 셈입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며 가장 완벽한 기만은 자기 기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타인에게 속는 것을 가장 혐오하지만 정작 뼛속부터 스스로를 속이며 그 거짓된 안온함 속에서 살아가려는 존재입니다. 민낯의 나,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나를 마주하는 것은 지독한 고통입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내려 합니다. 결국 시간을 견뎌낸 인간